네, 한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찬욱 차장 나왔습니다. 중요한 회의였어요. 오늘 네네.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렸는데 역시 북한에 관해서는 의견 통일이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오늘 발표된 한일중 공동선언문, 이 문구를 보시면 좀 고스란히 드러나는 면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영내 평화와 안정, 이건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방점을, 또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한국, 납치자 문제는 일본이 강조하고 싶은 사안들이 각각 적혀 있는 겁니다. 이 3국이 합의한 결론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이 정도였습니다. 진전된 내용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죠.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선 표현 하나하나 신경 쓰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중국 통역사는 리창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관련 측이 자제를 유지하라고 발언했다고 통역을 했는데, 이 중국 외교부는 이를 모든 당사자가 긴장 완화에 전념하라고 수정을 요청을 했다가 다시 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리창 총리의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자,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방금 전 북한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회담에 대해서요. 맞습니다. 이 조금 전 북한 외무성이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북한은 이 묵과할 수 없는 모독이며 선전포고라면서 비핵화는 힘의 공백을 의미하며 전쟁의 재촉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우리에게 비핵화를 설교하면 가장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면서 이 오늘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국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제 한중 회담에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이 양국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과의 협조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모색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국과의 접점을 서서히 늘려보겠다는 것 같은데, 이 북한이 경계심을 보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과 접점은 늘린다. 그러면 또 미국과의 관계가 또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우리 외교의 가장 좀 어려운 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2차 협상 재개하기로 했죠. 그리고 정상회의 계기로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중 3국 FTA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한류 문화 콘텐츠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공급망 관련해서 요소수 사태 등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중국은 이 한미 간 밀착을 견제하고 반도체를 비롯해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재 속에서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에게 기준은 국익이라면서 미국이 좀 껄끄러운 대목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 가장 관심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까입니다. 어때요, 분위기가? 이게 사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 이게 내년에 한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시 주석은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때 한국을 방문한 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11년 만에 방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시 주석 방한을 매달릴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중국에 매달리지 않았지만 결국 중국이 이번에 한국과 협력에 나서지 않았느냐면서 우리는 원칙대로 당당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시다 일본 총리도 올해 처음 만났어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본과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논란이 컸던 라인 야후 사태도 한일 정상 차원에서 더 이상 경영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인 기자 송찬욱 차장이었습니다.